안녕하세요. 페스티벌 김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IELTS 스피킹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스피킹 시험 보실 때 그리고 연습하실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이디어가 없다잖아요. 도대체 이거를 한국어로 생각해도 나는 할 말이 없고, 그리고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아서 바로바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래도 술술 막힘 없이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요, 스피킹 문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의문사가 있는 질문,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질문이에요.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what kinds of로 시작한다라든지 그런 의문사 문장들 있죠? 그러면요, 어떤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떠한 뭐 문제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이라고 복수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요, 무조건 there are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many kinds of, numerous, 또 a myriad of,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죠. 그 많은이라는 형용사 넣어서 많은 reasons들이 있습니다. 많은 problems가 있습니다. 많은 ways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어떤 ways가 있습니까? 대조 동사. 여기서는 질문 패러프레이징을 해야겠죠. 친구를 사귀는 데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많은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진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의문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를 사귈 때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가요? 이런 거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오면 yes or no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yes or no가 됩니다. yes or no 하신 다음에 네, 필요합니다. 공통된 관심사 필요합니다. 라고 my opinion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게 topic sentence가 돼요. 내 의견 말하기. 내 의견을 한 문장으로 띡 말합니다. 근데 그 내 의견은요, 질문에서 들었던 말을요, 그대로 또 재진술하면 돼요. 내 의견, 질문, 재진술입니다. 재진술. 근데 여기에서 재진술 하실 때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요, 어휘에서 다양한 레버리지의 어휘를 사용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에 나왔던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질문에 나왔던 advice 같은 거는요, advice 질문의 단어 advisor, counselor 이렇게 바꾸고요. advising, advice 또 뭐 있어요? 충고, 조언, counseling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dvisor, 조언하는 사람은 counselor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질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노님으로 바꾸거나 paraphrasing 해야 됩니다. paraphrasing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문장은요, 무조건 질문 재진술하면요, 안정적으로 답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대화로 시작했다면요, 내가 이미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해놨어요. 그러면 방법을 한 개만 말해서는 안 되겠죠.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방법을 두 개 이상은 떠올려 보셔서 방법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면 됩니다. 나열할 때 나열해서 친구를 사귀는 하나의 방법은 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나의 의견이니까 이걸 뒷받침하는 이유 수반됩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면 여러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좋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어플 같은 걸 통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 우리 한국에는 다양한 어플이 존재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나는 이 어플이 좋다고 생각한다. 좋은 이유는 하면서 이유 말씀하신대요. 모든 토픽 센텐스에는 다 이유가 수반됩니다. 왜냐면 나의 의견이잖아요. 내가 이제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한 것도 내가 생각한 방법이고 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 나열할 때도요. 내가 생각한 문제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없어도요. 최대한 짠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지 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That's because which is because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es or no로 대답을 했어요. 토픽 센텐스 말씀하신 다음에 내 의견은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이니까 얘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유가 필요하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얘를 계속 디벨롭하면 됩니다. 공통된 친구를 사귀는데 공통된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관심사가 공통된 관심사나 또 공통된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U로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어떤지, 공통된 관심사가 없으면 어떤지 이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의견으로 이제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동의한 명제에 대한 이점이랑요. 뭐랑 똑같냐면 미동의의 단점이랑 똑같아요. 단점. 그래서요. 이유를 말씀하시다가 좋은 점이 별로 안 떠올라요. 혹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면요. 반대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 친구들 사이에 공통 관심사가 없다면 어떨지요. 만약 공통 관심사가 없다면 그 사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도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의견이요. 토픽 센텐스 플러스 이유 1, 이유 2 이렇게 풍부해지죠. 그리고 이유를 한 문장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디벨롭 하면서 내 의견을 계속 관철시키겠죠. 그럼 벌써 여기까지 하면요. 최소 5문장 말하게 돼요. 최소 5문장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빠져나오면 돼요. 빠져나오기 이렇게 쓸게요. 빠져나오기 할 때는요. 이제 내가 이전에 미처 못 말한 내 아이디어, 뒤늦게 생각한 아이디어를 첨가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권고하는 말이라거나 예측하는 상황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동아리에 가입하지도 않고 친구 사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는 점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는 갖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친구를 견고한 우정을 쌓고 싶다면 공통된 취미를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것이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문장 말했습니다. 그럼 총 몇 문장이 만들어져요? 6, 7문장이 만들어져요. 최소요. 그럼 파트 3에서 요구하는 1분 정도의 말하기 분량을요. 다 채울 수 있어요. 거의. 파트 3은 30초에서요. 1분 정도의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승전결 있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두서없이 이거 말했다가 저거 말했다가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니까 또 딴 얘기 했다가 혹은 아이디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나면요. 특정 단어에 꽂혀서 너무 키워드의 특정 단어에 꽂혀서요. 오프토픽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오프토픽을 막아줍니다. 이 큰 흐름이요. 그래서 스피킹, 브레인스토밍 하실 때 이 두 가지 갈래를 제가 제일 추천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의문사가 있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한국에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은 이거고, 방법 2는 이거고, 이런 방법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언제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나요? 뭐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혹은 우정을 쌓고 싶어 하는 우정을 빌드업하고 싶은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 되죠. 의문사가 있는 건요. 다 there are로 시작하면 돼요. What qualities make true friends? 어떤 퀄리티가 true friends를 만드나요? 다양한 characteristic features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식으로. Why로 물어봐도요. There are multiple reasons. 다양한 이유가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지 만약에요. 나 몇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몇 가지 several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계속 디벨롭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질문에는요. 대화를 시작하면요. 진짜 안정적으로 첫 물꼬를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의문사가 없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는 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 필요한 친구를 만들 때 중요한가요? 예, 중요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other factors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es or no로 첫 문장을 대답하신 다음에 그때는 나의 명확한 오피니언이 함께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유예요. 무조건 이유. my opinion 나오면 무조건 이유를 줄줄줄 말씀하세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공통된 취미를 가지면 좋은 점, 안 가지면 나쁜 점 이렇게 두 가지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는 방식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방식이 영향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영향받나요?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사실 영향 발생에 yes or no로 대답을 하고요. 대화로 또 이끌어갈 수 있어요.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을 받는 물건 구매할 때. 그쵸? 1번 인스타그램으로 2번 TV에 홈쇼핑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되겠죠. Should advertising aimed at kids 아이들을 목표로 한 광고가 금지되어야 하나요? 네,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제한될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 있게 조리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Yes or no로 대답을 물꼬를 틀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은요. 이야기를 어떻게 조리 있게 이끌어가는지 구조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듣자마자 단어를 막 파바바바 이렇게 떠올려도요. 단어가 연관성이 없으면요.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지 미리 파트 2처럼 준비 시간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건 올바른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습하시면요. 이 방법으로요. 모든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말하기 실력이 5.0이고 4.5고 5.0이고 5.5다. 한 등급씩은 한 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등급. 뭐 때문에요? 플루언시랑 코헤런스 때문에요. 플루언시랑 코헤런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방법대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